사람이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생물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지구 밖의 생명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구 밖의 일에 흥미를 느낀 순간부터 저희는 계속 그런 것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는 이미 찾아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서는 공상과학을 쉽게 믿는 사람들에게 의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구 밖의 생명체와의 접촉이라 여겨지는 유명한 사례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미 지구 밖의 생명체와 직접 대화한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외로운 인간의 성질이 소망과 현실을 착각하게 했던 것뿐이었을까요? 흥미가 생기시나요?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중세 독일에서의 스타워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두 우주 대제국의 돌격에 대해서요. 문명을 가진 생물들에게 자주 있는 일이지만 그들은 전쟁을 일으켜 서로 조금씩 죽이기로 합니다. 전쟁용 우주선이 서로 격돌하고 거대 레이저포의 사격이 개시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런 식의 사건이 1561년 4월 4일 오전 독일의 뉘른베르크 상공에서 반복해서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광기의 사태였습니다. 아침에 밖으로 나가서 평온한 하늘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대량의 구체와 원기둥이 빨간 빔을 마구 쏘아대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불쌍한 독일 시민이 본 것은 바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6세기에는 카메라를 가진 UFO 연구자나 저널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돈 가득한 사태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기와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이지만 이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광기의 풍경은 마치 삼각형의 물체가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평화의 사자로서 이렇게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이, 여기는 지능이 낮은 인간형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야. 대체 어디서 쿵쾅대고 있을 생각이야? 아니면 그것은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스타 디스토이어와 같은 것이 격침된 것이라 다른 구체와 원기둥은 싸움의 결말이 난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뉘른베르크 상공에서 일어난 일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은 중세의 가십지와 같은 곳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인데 왜냐하면 주변 도시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목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느 유성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타임머신이 발명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미국 상공에서는 안전운전. 중세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으로 이야기를 옮겨봅시다. 그곳에서 정말로 운이 없는 UFO 조종사가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1947년 7월 3일경 뉴멕시코주 로즈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우주선의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자연 현상의 연구자가 취재하러 달려올지도 모릅니다. 추락 지점은 미군 기지의 근처였던 것으로 보이며 조사대가 7월 8일에 수수께끼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것은 하늘을 나는 원반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서 이름이 삭제되어 있지만 어떤 FBI 조사관은 그것이 기상 관측용 기구나 레이더 비행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하늘을 나는 원반 쪽의 이야기가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농가를 운영하는 마크 그레이젤 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에 의하면 7월 3일 어느 황무지에 무언가 밝게 빛나는 것이 흩어지고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것이 브라젤 씨라고 합니다.
그 황무지에서 케이블도 발견되었는데 그곳에는 숫자나 산스크리트 문자도 한자로도 생각되지 않는 기호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비교할 대상을 찾는 게 어렵다고 할까요? 산스크리트 문자와 한자, 그리고 숫자는 유사해 보여도 그렇지 않아 혼동하기가 어렵겠지만 여기서 농가의 아저씨에게 딴지를 거는 것은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로즈웰 사건은 수수께끼가 수수께끼를 불러 몇 번이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 1995년 외계인 시체의 해부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방호복을 몸에 두른 두 명이 인간형의 사체를 해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로즈웰 기지에서 일어난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건지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에는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세하게 보자면 끝이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존의 해부 방식과 전혀 달라 보입니다. 오히려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외계인이네요. 그렇다기보다는 영상 조작의 범인이 이런 명백한 가짜 영상을 만들기 전에 구글링 정도만 해본 것은 아닐까요? 어두운 밤, 힐 부부의 모험. 이번에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 미국의 평범한 가족이 보내는 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올드 패션 복장을 한 부부가 차로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961년 9월 19일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 사는 힐 가족의 평온한 가을밤은 그런 일상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계인이 부부가 집에 도착하는 것조차 기다리지 않고 귀가 중인 차에서 끌어내려 납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야만스럽고 참을성 없는 녀석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부부가 말한 것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서 보자면 흔한 내용이었습니다. 차로 쌩쌩 달리고 있는데 UFO가 보이더니 그 후 2시간 동안 기억이 없고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최면술이 등장하면 갑자기 이야기가 재미있어집니다. 이 불가사의한 사건 이후 부부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관련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는 퇴행 최면요법을 받았더니 SF 호러 영화나 특별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보는 성인 비디오 영상과 같은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두 명은 잿빛 인간과 닮아있던 것에 붙잡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인 버니 힐 씨는 3명의 외계인에게 이상하게 성기가 주물러졌는데 컵에 정자를 채취당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었을지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아내인 베티 힐 씨 쪽은 그것보다는 덜 자극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외계인은 베티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떤 지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지도에는 행성 간의 교역 루트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태양부터 잿빛 외계인의 고향 행성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는 그 별이 어떤 것인지 오랜 시간 동안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베티 씨가 전한 별 지도의 스케치와 그 각도를 지긋지긋할 정도로 조사한 결과 납치범의 고향이 그물자리의 제타 연성계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이 되어서야 그물자리에 태양계 외의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불가사의한 외계인에게 힐 부부가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진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퇴행 최면요법은 악명이 높습니다. 부부와 같은 상태의 사람에게 어제의 일이나 어렸을 때의 일을 떠올려보라고 하면 지난주에 자신이 보라색 얼룩의 당나귀였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확률로 엉뚱한 가짜 기억을 만들어내기 쉽고 지도를 좋아하는 외계인과 성적 접촉을 했다는 일을 생각해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도의 스케치 쪽도 심각합니다. 최신 측정 기술로 행성 간의 거리를 측정해 보았더니 60년대에 힐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물자리 제타 연성계로부터 우주를 보아도 지도의 스케치와 같은 형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재 베티 씨의 스케치와 같이 존재하는 별은 실제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힐 부부는 단순한 정신병이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정보에 의하면 부부가 말하는 납치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두 사람이 정말로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사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흥미가 있으시다면 우주선을 보았다는 파일럿의 이해할 수 없는 실종이나 미국, 러시아, 이란과 중국에서의 UFO 목격 사례를 이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헤어질 시간이네요.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